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자 봐주시고 공장장입니다. 전일 전 세계적으로 각종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전일은 또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중간중간 상승의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두 지수 모두 다 마이너스로 장 마감이 되었네요.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55% 빠진 2020년 6구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 또한 0.43% 빠지면서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또다시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에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도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국의 지수들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네네. 악재가 많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대응책이 네네. 또 나오게 되는 거고, 네네. 아직 좋은 카드들이 아직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하나씩 본다면, EU를 건드린 것은 이제 중국은 그만하면 됐다, 이 생각이 네네네. 됐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에 중국과의 협상이, 좀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압박을 최대로 해놨으니까 네네. 이제 뭔가 카드가 네.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죠. 있나요? 중국이 네네. 이번에 잘 되면 이제 사실상 해소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큰 덩어리가 EU일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덩어리로 친다 그러면 이제 중국,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인데 러시아는 굳이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이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위협적인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EU를 일단 치고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캐캐 묵은 것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에어버스도 나오나요? 네네, 에어버스 얘기, 그걸 가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문제가 좀 됐었던 그렇습니다. 부분이었고, 네네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WTO 제소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또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유럽 쪽이 좀 잘못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불법. 보잉사에 견제하기 위해서 네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지금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던 것 중에 하나도 중국 너희들이 니네 기업들한테만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예. 나라들한테는 배제하니까 가서 경쟁력 떨어지고 니네만 네. 좋은 일 시킨 거 아니냐 이거였는데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지금 만약에 에어버스도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조금 네네네. 지원해 주고 네. 나서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의 경쟁력이 일단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잉사가 들어가야 될 이런 수주처들이 많이 뺏겼다. 그렇습니다. 네네. 정정당당한 대결이었다면 괜찮은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 이걸 꼼수였다 가지고 이런 거죠. 네. 네네.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은 건데 일단 WTO에서 이제 승리를 한 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보잉사가 이분 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 보복 관세로 이제 하겠다. 네. 항상 이제 시장은 그렇게 되는데, 네, 뭐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항공기, 네. 또 기타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을 이제 관세를 좀 많이 매기게끔 되어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왔고요. 그렇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 EU 입장에서는 즉시 보복하겠다. 네네. 이게 언제 많이 들었던 상황이죠? 중국 처음에 할 때.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봤던 상황이라. 비슷하게 사실, 흘러가네요. 네. 네, 근데 EU 입장에서도 지금은 사실 물러나기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버틴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EU의 경제 성장률 상황도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이제 경제 지표도 네. 엄청나게 좀 안 좋아졌었잖아요. 구매 관련. 독일부터 해서 네네. EU 공동체 전체의 어떤 성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저쪽에 이제 돼지 국가들 있죠. 피그스, 네네.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지금 계속 놀고 먹고 있는 상태이기도 실업률이 하고.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영국은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브렉시트도 시커먼 있거든요. 상태에서 네네. 관세를 치겠다라고 들어오니까 사실 뭉쳐도 힘들 판에 그 상태에서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악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네네. 이것은 이제 경제 성장률을 또 떨어뜨릴 수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악재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적인 악재는 제조업 지표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데 이어가지고 네네. 서비스업까지 안 좋게 나왔어요. 이 서비스업까지 안 좋게 되면은 네. 전체적으로 한 분야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제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좀 줄었다 하더라도 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다. 네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네네. 이렇게 치부하면 되는데 서비스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소비 쪽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지금 미국 경제 전체의 어떤 흔들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요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주저앉게 되면서 경기 침체, 뭐 다시 아래 공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네네네. 나오던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악재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악재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를 우리가 쉬는 개천절 날 주가가 뻥 하고 떨어졌었죠. 내려갔죠. 네네네네. 네, 크게 한번 내려갔었죠. 네네네. 근데 반등이 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지라고 보니까 악재가 시장이 이제 경제가 안 좋게 나왔어요. 네네. 뭐 악재가 나왔어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정부가 또 금리를 거기에 대한 꺼내겠죠. 그죠? 네네. 네, 뭔가 부양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양책이 뭐냐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남아있는 카드는 중국과의 협상, 네.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금리에 대한 내용. 그렇죠, 그 그렇죠. 두 가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의 그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중국과 협상이 일단 잘 된다. 첫 번째. 네네. 두 번째,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공격적으로 그냥 나는 네. 거. 네네. 이번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50% 정도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어제 이후로 90%로 올라갔어요. 급격하게 이제 서비스 지수까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네.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 급속도로 올라가고 나면 네네. 그 다음에 나올 얘기는 이제 0.25가 아니라 0.5다. 5가 될 수도 있다. 더블로 공격적이 된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되면서 약간의 투자 심리를 조금 반전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종 지표가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지표들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방안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이제 상승을 일단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뭐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 악재가 또 쏟아지면 그 악재를 또 덮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악재를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는 또 대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로 잠깐 넘어오게 되면은 오늘 국내 지수가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또 갔다가 마지막에 또 하락을 했었는데 네네. 전체적인 뭐 시총 1, 2위였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시총 상위주 네이버가 좀 이게 결석 내려앉으면서 극도로 이제 조금 많이 이제 4% 정도 떨어지면서 시장을 조금 다운시켰는데 뭐 시총 1위였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기초가 좀 주목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4일인 줄 알았더니 8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4일날 이제 증권사들이 실적을 내놓는 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예상치가 지금 보면은 6조 5천억에서 7조 5천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네, 네, 예상이 네. 됐는데 7조 원대 초반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일단 지배적이거든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업황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얘기를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일단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실적 전망치는 일단 이번 3분기는 성공적이고 네네.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다. 이렇게 분석이 맞을 겁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말고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원대 1조 이상. 원대 달성을 할 것이다. 네네. 뭐 1조 2천억까지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역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좀 모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미리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조금 오늘도 이제 장 네. 막판에 지금 삼성전자가 장 중간 한 2시 전후로까지는 2%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 네네. 윗꼬리를 달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미리 반영이 돼서 야 삼성전자 실적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주가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팽팽해지는 상황이 오면 실적 발표 나오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내려가고 나면 다시 올라가기도 하겠지만은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 상황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냥 실적 좋은데 뉴스 좋은데 왜 네. 샀는데 물렸냐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건 이제 타이밍을 좀 잘 잡지 못했을 때 나오는 흐름이니까 또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쪽 입장에서 봤을 때 괜찮은 네네.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밀리느냐, 왜 안 주느냐는 것은 투자 심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네네.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홍콩 쪽 네네. 이야기하고 하나는 이제 북한 쪽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계엄령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새로운 법이 또 하나 네. 이제 개정이 되었다고 이제 네. 공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 금지법이죠. 네, 기존 이제 그 시위자들이 그 네. 본인의 그 어떤 그 신분은 노출을 꺼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네, 꼈는데 네. 마스크를 끼지 말라는 얘기가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마스크 안 끼고 시위하면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 그렇죠. 들어가서. 네, 누가 네, 다 그러니까 아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시위를 아예 하지 말라. 네. 사실 뭐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네, 시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경찰들도 다 얼굴 까고 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반발이 더 심해질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막 시위가 더 격해지거나 하면 이제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고 이제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법을 어긴 거잖아요. 다 잡아가야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네. 국내 경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네. 홍콩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금융의 허브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아시아 국가 쪽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네. 이건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생각보다 개량된 성능이 좋은 네네. 장거리 미사일이 됐어요. 중장거리. 네네네. 발표가 그러니까, 났더라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 정상들 간의 어떤 협의가 깨진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중장거리 포탄에 대해서 그 이게 미사일에 대해서는 얘기가 2,000km 네네. 정도가 날아가게 되고 이 탄두도 하나를 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실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여러 개 실으면서 이게 그 우리가 공상과학 만화영에서 봤던 것처럼 탄두가 여러 개로 갈라져가지고 네. 터진대요.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굉장히 걸 까다로운 만든 상황이 거죠. 되는 거죠. 네네. 네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미국에서 이쯤에서 발끈하고 나올 만 하거든요. 좀 조용합니다. 근데 생각 외로. 근데 네네. 트럼프는 그래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욕을 가지고 간을 보려고 계속 하는 건데, 네네. 요 정도 괜찮아? 요 정도 괜찮아? 요 정도,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인데, 네네. 일단 5일날 무슨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런 상태라면은 협상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좀 네. 암초가 만나지 않았나. 마지막에 저렇게 또 네. 한번 이렇게, 헛발질을 그래서 하는, 북한이. 예,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켜보자, 두고 보자. 네네네. 이런 식의 좀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단은 실무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또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은 이제 시장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은 없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시장 자체가 악재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때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것을 받아칠 수 있는 호재들은 그럴 것이다 또는 그런 기대감 이런 쪽이라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었다 정도로 우리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네네. 전체적인 그 세계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많이 안 좋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 주변 여건 홍콩도 그렇고요. 아시아 쪽에 좀 금융 허브를 맡고 있는 홍콩에 대한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좀 더 급격한 시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좀 이제 진전이 좀 잘 되고 해야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정부도 우리 정부도 이렇게 얘기 잘 돼야 될 텐데 조금 이렇게 북한이 또 과격한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서 전체 시장을 조금 이렇게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출렁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주식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늘 겪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투자의 그런 수익률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들은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정보를 골라낼 수 있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 구호는 주식시장은 늘 출렁거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출렁거린다를 제가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날 저녁에 부자빠님 방송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출렁거린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